니네 애는 언제 낳을 생각이니? 내 친구들은 손자 사진으로 도배를 했던데 난 이 나이 먹도록 손자도 없고 기분이 안 좋구나. 아직 소식이 없는 거면 네가 하자라도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님, 하자라뇨. 저도 남편도 2년 넘게 노력하고 있어요. 하물며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하자라는 표현은 기분이 좋지 않네요, 어머님. 엄마한테 무슨 말이야 이게? 우리 2년 넘게 준비했는데 아직 소식 없는 거면 너 어릴 때 사고를 쳤거나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엄마 말도 한번 잘 생각해봐. 다 너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둘 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기 낳는 게 저 혼자 하는 건가요? 매일 연락이 오는 어머님도 스트레스고 저만의 문제로 몰아가는 당신도 스트레스야. 의사가 그랬다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유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랑 어머님 문제도 커. 이게 무슨 말이니? 내가 애 낳는 공장을 하라고 했니? 아니면 애 안 낳았다고 이혼을 하라고 했니? 너 이렇게 사람들 나쁘게 몰아가면 너한테 좋은 게 하나라도 있을 것 같아? 집에서 어떻게 배웠길래 어른이 눈 뜨고 지켜보는데 바락바락 우기고 할 말 못할 말 가리지도 못하는 거야? 네 친정에서 그렇게 하라디? 너 너무 흥분한 것 같아. 그렇게 흥분하고 감정이 격하니까 남들은 쉽게 하는 임신도 못하는 거야. 차분하게 잘 생각해. 그래, 성격이 오락가락 하는 것도 임신에 안 좋다더라. 남들은 잘만 하는 임신, 너만 못하는 거면 전적으로 네가 문제지. 어디서 어른이랑 남편한테 책임을 넘기고 있어. 만약에 낳는다 하더라도 가정교육은 우리가 하는 게 좋겠구나. 그리고 넌 임신 준비가 벼슬도 아니고 어른이 집에 온다는데 과일 하나 안 준비하고 하루 종일 뭐 한 거야? 평소에 애 밥은 챙겨 먹이니? 하기야, 아까 바락바락 말하는 거 보면 평소에 둘이 어떻게 지내는지 안 봐도 눈에 훤하다 훤해. 그래서 다른 병원은 알아봤니? 어머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셔놓고 준비해 두라는 건 너무하세요. 저도 노는 게 아니고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는데 다 아시면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며칠 전에 친정집에 전화해서 제가 애를 안 낳고 싶어 한다는 식으로 왜 말하신 건가요? 제가 일부러 안 낳는 거 아니잖아요. 왜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저 앞으로는 안 보고 살고 싶어요. 똑같이 남편도 저희 집 부모님들 안 보고 살도록 이야기 잘 할 테니 앞으로 오시기 이틀 전엔 말씀해 주세요. 저도 자리 비울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했겠어. 그리고 안 보고 산다는 건 연을 끊겠다는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걱정은 안 하던 사람이 너희 엄마 아빠 안 보고 산다니까 걱정되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일단 이따가 이야기해, 둘이. 얘가 어디 눈 부릅뜨고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는 거야?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어른들한테 이야기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어. 성질 더럽고 무식한 나는 이만 간다. 그날 저녁. 왜 그래 오늘 진짜. 그냥 평소처럼 넘어갔으면 다 좋잖아.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라서 우리 엄마까지 나쁜 사람 만드는 건데. 너 그거 히스테리 아니야? 뭐? 말 다 했어? 내가 나쁜 사람 만들었다고? 평소처럼 그냥 넘어가라고? 야, 솔직히 참을 만큼 참았고 인간적으로 할 만큼 했어. 임신 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데 내가 뭘 더 참니? 임신 못한 게 내 잘못이야? 나 혼자 임신해? 그리고 뭐 어릴 때 사고를 쳐? 넌 그 말 듣고도 가만히 있었잖아. 내가 너랑 연애를 몇 년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알면서 그냥 있는 게 정상적인 남편으로서 할 행동이야? 내가 거기서 어떻게 끼어들까? 우리 엄마 입이라도 막아? 성격 불같아서 못 끼어드는 거 알면서 왜 그래 오늘 진짜. 내 성격 불같은 건 잊었어? 나도 성격이 있고 성질 있어. 됐고 나 오늘 바로 본가에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언제 돌아올진 모르겠고 너랑 니네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되면 나 찾아. 평생 모르겠지만. 나간다고? 이런 거 하나로 나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생 사냐. 사소한 다툼이잖아. 사소해. 넌 우리 엄마가 딸 자식이 애 못 낳는다고 사돈한테 전화 받고 어머님은 내 면전에다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도 남편이란 사람은 그냥 있는 게 사소한 거야. 너 저 말 듣고 나서 우리 집에 전화는 했니? 대신 사과라도 했어? 너 배고프기 전까지 그냥 잤잖아. 이게 너한텐 사소한 거구나.
나도 사소한 사건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이혼해. 뭐, 이혼하자고? 왜? 이혼은 사소한 게 아니야? 이 와중에도 내가 기분 나쁜 건 다 빼먹고 이혼에만 초점을 맞췄지. 너나 너희 엄마나 다 똑같아. 자기들 생각만 하지. 됐고, 나 이제 집에 갈 거니까 찾지 마. 니네 엄마한텐 네가 잘 말해. 우리 엄마한텐 내가 말할 테니까. 한 번만 더 전화하거나 찾아오면 내가 너네한테 받은 스트레스, 생긴 병 하나하나 병원 다 찾아가서 진단서 떼고 변호사한테 줄 거니까 그렇게 하라. 내가 그나마 너랑 연애한 정이 있고 결혼 전까지 네가 우리 부모님께 해온 게 있어서 합의 이혼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더 이상 난리 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 야, 이건 아니잖아. 여태 잘 지내와 놓고 이혼이라니.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일을 왜 키우는 건데. 이혼녀 딱지 달고 네가 어떻게 살 거냐고. 이혼녀 딱지? 이제 남인데 네가 내 처지를 왜 생각해. 네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그리고 이혼녀 딱지든 이혼녀로 내 몸에 도배하든 네가 이제 무슨 상관인데? 내 인생 내가 잘 살 거니까 네 인생이나 잘 살아. 너 두고 봐. 이러고도 네가 잘 살 것 같아? 넌 네 성격 때문에 가정을 부순 거야. 그 책임은 네가 다 가져갈 거고. 그런 거보다 한 지붕 아래 너랑 사는 거랑 아무 말 없이 들이닥쳐서 사람 잡는 니네 엄마가 나한텐 공포고 스릴러야. 더 이상 안 참고 살 거니까 한마디만 더 해. 지금 바로 니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혼한다고 할 거니까. 솔직히 이혼 생각은 결혼하고 1년쯤부터 있었어요. 연애 때는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지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임신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거든요. 저만 스트레스 받으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2년을 참아왔는데 엄마한테 전화해서 제 몸에 하자가 있다느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듯 말했다는 걸 알고 눈이 뒤집혀서 바로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중간에 전남편이 끼어들어서 말해줬더라면 아직 참았을지도 모르겠지만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끼어들어서 말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들 엄마 편들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니까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평생 포항 어촌에 계시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고지식한 것도 알고 손자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 알고 있었지만 사람 하나를 이렇게 망가뜨릴 사람들로는 보이지 않았는데 저를 그냥 애 낳는 기계, 애 낳는 사람으로만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부모님한테까지 저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웠어요. 나름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나니 이혼이라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지금까지 당해온 수모며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그것도 쉽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나름 지역에서 이혼 전문으로 유명한 제 변호사를 통해서 SNS에서만 보던 일들을 제가 당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몇 달 후. 그러니까 이 서류들이 제가 낼 위자료에 대한 서류들이란 거죠? 네, 일단 그쪽에서 합의 이혼을 조건으로 건 내역들과 사유들인데요.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이는 법정에서 제대로 인증될 내용들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반박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만 하죠. 상대방도 서울에서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랑 함께 하던데 나눠야 할 재산이 많거나 특별한 사유가 더 있는 건가요? 아니요. 특별한 사유랄 것도 없고 2년 내도록 저한테 임신 안 하냐, 넌 기능을 못한다, 어릴 때 사고 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만 줬어요. 거기다 마지막엔 저희 친정 엄마께 전화해서 애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해서 이혼을 결심한 거죠. 그러시군요. 우선은 법정 기일이 넉넉하게 남았으니 반박할 자료를 만드는 게 좋고요. 혹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나 정신과 상담 기록 같은 건 없나요? 그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생각나는 건 산부인과에서 한 상담이에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임이 될 수 있다는 상담이었어요. 그걸로 충분할까요? 진단서 받아주시고요. 앞으로 합의 관련해서 전화가 자주 올 수 있는데 웬만하면 저한테 전달하라고 하는 게 좋으실 겁니다. 네, 저도 더 이상 그 인간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은데 마침 전화가 오네요. 스피커폰으로 받아볼게요. 예, 너는 이 이혼 무사히 할 줄 알았니?
너 하나하나 따져서 들어가면 누가 이길지 알고나 하는 거야? 우리 애처럼 인서울 출신이 아니니까 이렇게 무턱대고 소송이니 변호사니 따지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보니 우리 애가 기회도 줬다며? 얼마나 무지하면 이렇게 일을 벌리니? 지금이라도 죄송하다고 하면 없던 일로 해줄 테니 당장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그래도 우리 집안은 못 배운 거 감싸줄 성품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듣고 있니? 저기요, 지금 이거 다 녹음됐고요. 저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안 그래도 어이없는 서류들 잘 봤어요. 제가 그간 정이 남아 있어서 그쪽들 덕분에 얻은 스트레스로 인한 제 병들 서류 안 만들고 있었는데 그간 정 다 끝내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이거 채택될 가능성이 없다네요. 이제 제가 받은 피해들 고스란히 돌려드릴 테니 기대하세요. 그리고 신혼집이라고 대출 잔뜩 받아서 산 집, 대출금 다 제가 내고 있었고 그쪽 아들 코인으로 신용 안 좋아서 제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산 거 알죠? 내 집이니까 당장 짐 빼요. 당장 팔아 버릴 거니까. 뭐라고? 그 집 우리가 돈 보탠 것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아? 그 집에 들어간 내 돈만 해도 5천이야 5천. 어디 한번 팔아봐. 그때는 이혼 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으로 갈 거니까. 아직 당신 아들을 잘 모르네요. 당신 아들이 그 돈 5천에 지가 월급 모은 돈 8천까지 밈코인인지 뭔지에 다 투자했고 집 살 때는 10,000원도 없어서 제가 다 냈다고요. 계약금이며 대출 이자까지 내 월급, 내 적금으로 산 거니까 당신들이 가져갈 거 문고리 하나 없어. 어차피 이혼하고 나서 처분하려 했는데 잘 됐네요. 3일 줄 테니까 짐 다 빼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할 일 없어. 서류도 보여줬다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혼술합시고 냉장고며 TV 다 해준 거잖아. 그땐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네 거라고? 없이 자라서 그러니 아주 사기꾼들이 따로 없네. 당신네 집이나 우리 집안이나 다 똑같아요, 이 사람아. 그 서류는 난 모르겠고 지금 내가 보낸 문자나 잘 봐. 누구 이름으로 계약됐는지. 냉장고, TV 3일 안에 다 가져가. 안 그러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할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변호사님 통해서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네요. 그쪽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려니 내가 몰상식한 사람이 되는 것 같네요. 끊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좋은 일만 생기실 거예요.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 접은 적은 없습니다. 위자료까지 확실하게 받아서 새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해요. 성공 보수는 제대로 결제할게요. 법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조정 기간만 끝나면 새 시작하실 수 있겠네요. 네, 덕분에 잘 끝날 것 같아요. 스트레스로 인해 난임된 것과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서류들 정리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도움 감사해요. 성공 보수는 제대로 챙겨 드릴게요. 야, 이야기 좀 해. 해봐. 이제 볼 일도 없으니까. 이거 아니지 않아? 솔직히 임신만 아니었으면 문제없이 살았을 거고 네가 저번에 우리 엄마한테 집 계약 때 네 돈으로만 한 것도 이야기해서 나 완전 집에서 새됐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 알바야. 변호사님이 위자료까지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제 끝이고 너랑 이야기할 일 없어. 그 잘난 직업으로 새 출발을 하든 혼자 늙어 죽든 내 알바 아니고 앞으로 내 인생에서 나타나지 마. 제발. 두고 봐. 너 앞으로 제대로 인생 못 살 거니까 네가 한 일들이 어떤 일인지는 알아? 너 그 반반한 얼굴도 곧 끝날 거고 그나마 나니까 같이 사는 거였지. 성질 더러운 너랑 누가 살겠냐? 그래? 할 말 다 했어? 너 그 잘난 직업으로 또 여자랑 결혼한다 해도 난 축복해. 니네 거지 같은 집안 가져갔으니 축복해야지. 안 그래? 변호사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가시죠. 일 잘 하시는 변호사님 덕분에 이혼도 문제없이 잘 됐어요. 전 시모랑 전 남편이 준비한 서류는 하나같이 전부 다 채택이 안 됐고 제가 낸 병원 자료들은 채택이 됐거든요. 위자료 왕창 받아서 여행도 다니며 호사도 누렸습니다. 한동안 전 시모라는 사람이 하루에 몇 통이나 전화가 와서 괴로웠는데 지쳤는지 전화도 안 오고 이사도 다른 지역으로 했어요. 막 결혼했을 때까지만 해도 남부러울 것 없는 시모와 남편이었는데 이렇게 틀어져 버리다니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싶었는데
다 끝내고 나니 정말 잘했다 싶었어요. 마음 제대로 안 먹었다면 아직도 구박받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의무적으로 임신 시도를 해야 했을 거고 와중에 대출금도 꼬박꼬박 갚고 있었겠죠. 그렇게 몇 달 지나고 완벽한 혼자가 되었을 때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정말 괜찮은 남자가 있는데 예전부터 저한테 관심이 있었다며 말이죠. 최근 소식도 대충 말해줘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니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해서 연락했다 하더라고요. 그도 한 번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마침 그 남자분도 제가 이사한 지역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연애나 결혼 같은 생각은 뒤로 하고 기분 전환 겸 소개를 받아봤어요. 생각보다 성격도 잘 맞고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듣고 대신 화를 내주는 모습과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서 그렇게 매일을 연애하듯 만나다가 고백 겸 프로포즈를 받고 작년 12월 우리는 결혼을 하고 허니문으로 임신에 성공했죠. 병원. 간호사 쌤들 오늘도 감사해요. 퇴근 잘하세요. 커피랑 빵 꼭 드시고 다음에 봬요. 야, 너 여기서 일하냐? 누구야? 친구야? 아니, 말해줬지. 성격 더럽고 우리 엄마한테 막말해서 이혼당한 전 와이프. 그 사람이 얘야. 너 내 눈에 보이지 말라고 했지? 꼴에 재혼했나 보네? 이번엔 임신으로 갈구진 않았나 봐? 여전하네. 말 더럽게 하는 거는. 재혼했다더니 임신했냐? 이번엔 잘 성공했나 봐? 하기사 농사도 매년 흉작은 아니니까. 운이 좋네. 너 임신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늙었냐? 아줌마 같네. 늦지 않게 잘 버렸다 야. 뭐? 안녕하세요. 오늘 진료 보러 오셨어요? 우리 와이프랑 아는 사이셨어요? 같이 계시네요. 네? 원장님 와이프 되시는 분이 얘라고요? 네, 우리 와이프인데 얘라고 하셨나요, 지금? 오래 알고 지낸 친구예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양가 부모님들께서 임신이 왜 이렇게 늦냐고 아주 극성이에요. 저도 얼른 이쁜 딸 낳고 싶어요, 원장님. 와이프분도 여기서 치료한 거예요? 너무 부럽다. 집. 여보, 오늘 병원에서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았어?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괜찮아. 피곤하지? 밥 먹을까? 아니, 밥은 우리 둘 다 피곤하니까 나가서 먹자. 아무리 봐도 표정이 안 좋던데 아까 병원에서 본 친구분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우리 호떡이한테도 좋은 게 아니니까 말해주면 좋겠어. 같이 풀어보자. 사실은 오늘 봤던 남자가 내 전남편이야. 당신 병원에 다닐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괜히 얼굴 보이게 해서 부끄럽고 미안해서 그래. 내가 연락해서 다시는 안 오게 할게. 그럴 필요 없어. 절대 연락하지 마. 괜히 기분만 나빠지니까. 그 사람들 가고 집에 오면서 대충 간호사들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흉작이니 아줌마니 대놓고 욕을 했다던데 그걸 참은 거야 왜? 진작에 내가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간호사분들도 보고 있기도 하고 여보가 병원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싸울 순 없잖아. 나만 참으면 되는 거니까 그랬지. 걱정하지 마. 정말 괜찮아. 그랬구나. 내가 옆에 있었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미안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오지 말라고 할까? 아니, 괜찮아. 그냥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있자. 저희 신랑은 나름 유명한 난임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동네에서 조금 큰 산부인과였는데 하늘이 도운 건지 시기가 잘 맞은 건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덕분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올 만큼 유명해요. 저도 임신을 하면서 자주 병원에 들려 검진을 받곤 하는데 이렇게 딱 마주칠 줄이야 꿈에도 몰랐어요. 들어보니 거기는 난임이라 전국을 다 찾아다녔다 하더라고요. 딱 제가 2년 동안 당한 모든 걸 그대로 또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현 와이프 성격 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당장 해주는 거에 눈멀어서 똑같이 다니고 있더군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출산했고 잠시나마 불행의 기운을 느꼈던 순간을 잊고 다시금 안정과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꼭 죄를 지은 만큼 돌려받는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어요. 출산 후. 당신도 참 극성이야. 완전 딸바보라고.
맨날 보면서 무슨 점심시간까지 보고 싶다고 애를 데리고 오래. 사람들이 욕한다 욕해. 당신도 보고 싶어서 그랬지 뭐. 혼자 먹으면 밥맛도 없는데 우리 와이프의 딸랑구까지 있으면 돌을 씹어 먹어도 맛있잖아. 안 그래? 아이고 참나. 너무 그러면 사람들이 흉본다니까. 그나저나 이제 막 점심 시작인데 대기 환자들이 많네? 오늘 많이 바쁜 날이었어? 똑같긴 한데 오늘은 예약 시간보다 먼저 와서 대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참 바빠서 제대로 못 듣긴 했는데 그 사람도 온 것 같았는데. 그 사람? 누구? 저기 원장님, 점심시간인 거 잘 알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잠시 대화 좀 가능하실까요? 점심시간인 걸 알면서 왜 그런 무례한 부탁을 해? 예나 지금이나 예의 없는 건 여전하네. 난 얼굴 쳐다도 보고 싶지 않고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내 눈에 거슬리지 말아줄래? 제가 몇 번이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 와이프가 말려서 굳이 따로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고 찾아와 주시는 환자분이고 간절한 마음을 잘 알기에 사적인 감정을 빼고 최대한 집중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적인 대화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집중할 수가 없겠거든요. 아기가 참 이쁘네요. 시험관 하신 거 아니고 자연 임신이라고 소문 들었는데 맞나요? 그게 당신이 왜 궁금한데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고 있어? 이렇게 정중하게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을 넘으시네요. 그럼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더는 안 보고 싶으니 굳이 찾아오지 말아주시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했어요. 몸에 좋다는 거, 산모에게 좋다는 거, 아니 용하다는 것도 다 찾아갔어요. 지방 저기 유명한 곳 가서 텐트 치고 하루 노숙도 하면서 한약도 지어 먹어봤고 진짜 별짓을 다 했는데 왜 애가 안 생기냐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애가 생기나요? 저 사람도 그래요. 저랑 결혼 생활할 때는 죽어도 안 생기던 애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생기냐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여기가 어디라고 누구 앞에서 뭔 헛소리를 하고 있냐고. 내가 수도 없이 말했잖아. 임신 못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니라 너 그리고 너희 엄마 때문이라고. 도대체 몇 번을 말했어. 네 와이프도 똑같을걸? 안 봐도 비디오지. 아, 이제 진짜 나도 못 해먹겠다. 내가 무슨 애 낳는 기계야? 아니, 애를 만드는 기계냐고. 내가 행복하려고 한 결혼이지. 당신네 집안 대 하나 이어주려고 결혼한 줄 알아?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들어서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내 몸과 마음 망가지는 건 생각 안 하냐고. 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해? 뭐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야, 여자가 애 하나 못 갖는 게 그게 정상이냐? 네가 비정상이고 불량품인 걸 누구 탓을 하는 건데, 어? 도대체 내가 선택하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다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너희 집안 수준을 봐봐. 제정신 박힌 여자도 그 집안에 들어가고 너랑 살면 다 정신이 반쯤 나갈걸? 당신 나한테 전 와이프 욕 살벌하게 했지.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맞장구 친 적 있어? 잘 생각해봐. 단 한 번도 없을걸?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무슨 마음이었을지 알 것 같았거든.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건지 나는 알겠더라고.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 황당하니까. 애 낳아줄 여자 다시 찾아라. 난 더는 못하겠다. 뭐야, 이게 근데 정신이 나갔나 진짜? 내가 끼어들 상황은 아닌 거 아는데 끼어들어야겠네. 정신 좀 차려. 멀쩡한 집안에 귀한 딸 데려다 인생 망치는 거 한 번으로 좋겠어야지. 어떻게 두 번을 하니? 양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인간아. 네 주제에 무슨 아빠야. 너 같은 사람이 아빠가 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태어날 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아이 타령하기 전에 네 인성부터 갖추고 네 부모 인성부터 갖춰. 안 그럼 태어날 네 자식도 너랑 똑같이 살걸?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네가 뭔데 감히 누구한테? 이봐, 당신이야말로 감히 누구한테 소리를 치고 있어. 그간 내 병원 환자의 보호자라고 참고 또 참았는데 더는 못 참겠네. 똑바로 들어 김똥차 씨. 두 번 다시 내 병원에 발도 들이지 마시고 내 와이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만약 또 다시 한번 내 와이프 심기 건드려서 스트레스 받게 하면 그때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신 벼랑 끝으로 내몰아 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그 벼랑 끝은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수준일 테니까 말이야. 지금 의사가 보호자한테 협박합니까? 이거 신고해야겠네. 하라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테니까. 내 와이프 건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보여줄 테니 꼭 해봐. 하라고. 결국 전 남편은 또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의 와이프는 저를 찾아와 감사하다며 인사를 했죠. 그게 처음에는 뭘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의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 간절함과 괴로움을 알기에 꼭 잘 살았으면 싶었습니다. 한때 저 역시 인생을 다 내려놓고 싶을 만큼 불행했고 우울했고 매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었죠. 그러나 지금의 저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요. 정말 그저 누구나 사는 그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평범함이 이토록 소중하고 귀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 그리고 제 딸아이와 함께하는 저희 세 가족의 지금이 저는 가장 좋고 행복해요. 이 행복은 정말 어렵게 만난 행복인 만큼 더 귀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제가 그 당시 용기가 아니라 인내를 선택했더라면 전 여전히 불행 속에 살고 있었겠죠. 행복이 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때로는 과감한 용기와 나를 위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 인생에 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과감한 용기를 한 번쯤은 내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에필로그. 저 기억하시죠? 인사드리려고 병원 몇 번 왔는데 드디어 만나네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를 왜... 걱정 마세요. 똥차놈 뻥 차버리고 시원하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계속 찾아왔었어요. 아, 정말요? 제가 뭘 했다고 감사 인사를 하세요? 전 뭐 한 게 없는데요.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아니 저렇게 살려고 결혼한 건데 지금의 나는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정말 몸에 이상이 없거든요. 근데 애가 여태 안 생기는 거면 정말 스트레스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사모님 보고 느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냥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 참 제가 더 감사하네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 저도 보냈었죠. 그런데 그거 다 끊어내고 탈출해서 새 인생 살아보니 이게 인생이고 행복이더라고요. 그쪽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니까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거든요. 이혼녀 딱지 붙이고 무슨 시작을 할지, 재혼은 할 수 있을지, 그냥 이렇게 외롭게 일만 하다 늙어 죽는 거 아닐까. 별 생각을 아주 다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솔직히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 사람한테 연락 오고 저를 막 괴롭히는데 숨 막히고 지치고 그래요. 왜 저렇게까지 괴롭히나 싶고 언제까지 저럴까 싶어요. 그거 꽤 오래도록 그래요. 잊을만 하면 연락 와서 괴롭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다 말아요. 다 차단해버리고 신경 쓰지 말고 본인 인생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정말 아무 일도 없던 것 마냥 딱 시간이 흘러요. 신기하죠? 새로운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별게 없어요. 그냥 내가 만족하고 많이 웃고 그렇게 하나씩 시작하는 거라는 걸 나중에야 알 수 있거든요. 꼭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역시 찾아오길 잘했네요. 좋은 기운 받고 갈게요. 저도 똥차한테 벗어났으니 이제 행복만을 바라며 용기 있게 살아볼게요. 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사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아싸! 이렇게 안면 터놨으니 저 여자한테 계속 눈조장 찍어야지. 나도 의사 사모님 소리 한번 들어보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